태극기를 뒤로한 흑백 사진 속 청년 앞에 헌화 행렬이 이어집니다.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앞두고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열린 추모식. 현지 동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순국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황 지사를 기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황기환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미국에 사셨고 1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동원해서 황기환 선생님을 다시 한국으로 모시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이고 참으로 감명 깊습니다. 오늘 황기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오늘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기환 지사는 인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지요. 1886년 4월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입대해 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1919년부터 프랑스와 미국에서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표부와 임시정부의 위원으로 독립운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거기 그 동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한인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잡지를 내서 그 잡지를 내면서 그 유럽에 불란서 말로 매달 책을 내면서 한국은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훌륭한 일이고 소재필 박사를 비롯해서 이승만 박사라든지 도산 선생이라든지 많은 애국자들이 이 뉴욕을 중심해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도 역시 황기환 씨였죠.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숨을 거둔 황 지사의 묘역을 처음 찾아낸 이는 장철호 목사. 2008년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서 한국어로 쓰인 묘비를 찾아냈습니다. 수천 개의 그 공동묘지 안에 묘비가 있는데 전부 영어로 썼잖아요. 그런데 딱 한국말로 되어 있는 황기환 그리고 대한인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조국은 일본 사람들의 식민에서 참 나라 이름도 없어진 그때지만 이분은 떳떳하게 한국말로 대한인이라고 자기 이름을 써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말이죠. 정말 그때도 우리 청년들 손을 붙잡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역을 찾긴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 후로 15년이 더 걸렸습니다. 연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봉환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묘지관리소의 입장에 보훈처가 현지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하고 묘지관리소를 설득해서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황기환 지사님이 후손이 없어서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법에 의하면 이제 소송이나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손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실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지만은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유해 봉환의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 묘지관리소에 적극 설득해서 전격적으로 파묘 합의를 묘지소와 이루게 되었습니다. So he's an important world figure, but he's also an important world figure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freedom fighting during World War I too. So he fought in World War I, and he also fought for Korea's freedom,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So he's a world-renowned person that should be recognized, and I'm just glad my office and my staff was able to get this done and help out returning Carl Wang to Korea, where he belongs. 우여곡절 끝에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황기환 지사. 재향 군인들을 선두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고국의 품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며 현지 동포들도 마지막까지 배웅합니다. 너무 오래됐지만 지금이라도 고국에 돌아가서 묻히시게 된 걸
너무 기뻐하고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 대신으로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정말 고맙다는 소리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도 황기현 의사님 이렇게 찾아서 고국으로 모시고 간다는 게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제발이지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 얼마든지 찾아서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애국지사들의 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찾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살게 된 모든 근원에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황기환 애국지사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고국에 있는 전 국민들, 특별히 많은 2세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 황기환 애국지사의 삶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을 통해 조국 땅에 돌아온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후손이 없지만 보훈처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도 헌정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홀로 생을 마감한 황기환 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라는 극중 마지막 대사처럼 순국 100년 만에 비로소 그토록 그리던 독립된 조국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척박한 자연 조건을 딛고 교육의 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스라엘.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나스닥 상장 기업을 보유한 창업 강국이기도 한데요. 한국과는 1998년 산업기술협력협정을 시작으로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동 연구 개발 협력 사업인 한 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년간 약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두 나라 과학기술 분야 기업 교류의 장인 한국-이스라엘 혁신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이 함께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갈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두 나라 당국은 물론 산업계와 학계, 연구진이 모두 모인 자리.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교류를 드디어 얼굴을 맞대고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현지의 모국을, 한국에는 자신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어 더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곳에 7년째 살면서 이스라엘 신생기업을 발굴해 한국에 소개하고 투자 업무를 하는 김화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작은 국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방문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노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작은 업체들,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던 유학생 서동진 씨에겐 창업을 꿈꾸는 샛별로서 처음 참석한 대규모 교류 행사. 명함 200장 돌리기를 목표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산업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투자자분들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고, 특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사업가를 꿈꾸며 경영학을 전공한 동진 씨가 미국 유학을 고민하다 이스라엘로 방향을 돌린 데에는 사회적으로 도전과 혁신을 권하는 이스라엘의 환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생태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VC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한 경험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먼저 경험한 선배와 교수님, 친구들에게서 조언을 얻으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식량을 재배하는 농업회사의 꿈을 키우고 있죠. 메타버스에서 실제 유저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거를 연동하는 기술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 꿈은 실제 IPO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IPO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측은 이스라엘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이스라엘 측은 한국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은 서로 양국 간의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회사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Interested in Korean market, we're interested in with Korean cooperation. I think Korea has wonderful technology. We're using a lot of Korean technology. We have high appreciation to that. 각각 건실한 제조 기술과 원천 기술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상호 발전 협력 관계를 강화해온 한국과 이스라엘. 앞으로도 협력의 울타리를 더욱 탄탄히 쌓아 미래 사회를 이끌 과학기술 기업과 인재들을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Hello, my name is Lani, and I have come from the United States to search for my biological mother. I am an adoptee, born in 1969. May 19th, 2022, I matched with a second cousin. He was completely shocked because his family had immigrated from Seoul to America and said that there was no chance that they had any relatives here in America. They reached out to family that they still had in Korea. And from that, there was a group called 325 Camera that was willing to send out a volunteer to do the DNA testing here in Seoul. The grandfather talked every once in a while about his first family and his first daughter, who ends up being my mother. I think the things that I found were that she was born roughly between 1946 to 1949-ish. Her last name was Jung, and that she was born in North Korea and then somehow got out of North Korea because I was adopted out through Seoul, through Mapo. Finding this much is an amazing treasure. It's an amazing find. If I ever get closer and actually
find my biological mother, that would be amazing. But this whole journey has been one of incredible joy. So I grew up in rural northeastern Oregon, but it was a great life. We worked very hard. We had great memories. She actually cooked bulgogi out of a recipe out of one of those books. She really encouraged me to learn about my Korean heritage. But at the time, being Korean was not something to be proud of. You really wanted to blend in. You didn't want to stick out at all. And so I felt like it was not something that I really started to feel comfortable with until I was between 16 and 18. I started embracing what that meant. And then actually having my own children who thought Korea was very cool, they really helped. They are educating me about Korea. I was adopted into a pre-existing family of 3, and then I added, and I was the 4th. And then we all had families, and they came, and I have 3 children, and they're all married, and our granddaughter is here as well. So our granddaughter turned 3 yesterday, and we are all here to experience Korea, and we are very excited about it. It's been I think that DNA testing is what is going to eventually be able to help provide those answers. I don't know how else you would derive them when you have no records, no original date of birth, no original name, no history. I can't get my records from City Baby Hospital. I don't exist. I've always wanted to be able to thank my biological parents for allowing me an opportunity to be with my family in America, because I can't imagine anything different. At the same time, there's this whole missing part of your background that makes you question, why do I only have 3 pictures? Why do I have this scar? What was the situation that caused me to be adopted out? And so I felt like I really started to be curious about that even as a very young child, and I think if I could speak with my mother, the things that I would want her to know, I want her to know first that I had a wonderful childhood and I had a very good family. Because my adopted mother is no longer here, I would love to find more family. If you recognize me or know of a story like me, please contact this television station and let them know.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6월 5일 출범할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 고용 승계와 채용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이 신설 정부 조직인 만큼 업무의 효율화를 물론이고 동포들의 접근성, 그리고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간 재외동포 재단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재단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년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체험하고 한민족 자긍심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참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될 이번 연수에는 5년 이상 해외 합법 체류 중인 만 18세에서 25세 재외동포 대학생과 예비대학생이라면 누구나 5월 9일까지 코리안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국을 주제로 한 해외 입양 동포들의 예술작품 80여 점이 출품된 전시회가 국회의원회관 특설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입양 동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협회 카두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13개 나라 해외 입양 동포 출신 예술가 30여 명이 어린 시절 경험과 한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등을 담은 작품이 선보였습니다.